네, 상한가티브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테마 분석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대북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아웃라인은 좀 잡고 좀 크게 한번 어떤 그 비전까지 전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대북 관련돼 있는 이슈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최근에 상승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지금 저 휴전선 부근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굳이 아니어도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말라리아라든지 북한의 보건 위생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 방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말라리아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맞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우리가 뭘 진척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글로벌 증시와 경제가 각국이 휘청거리고 있을 때도 여전히 미사일 날리고 있죠. 우리가 이제 막연한 기대감으로써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으로서 반등을 주는 겁니다. 매출액이 동반되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많이 올라가서 지금이야 뭐 쉬고 있지만은 실매출액이 발생이 되고 실제 연관성이 있는 이슈나 테마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무시를 못합니다. 가더라도 썩어도 준치예요. 오늘 오상제 같은 경우도 점 상한가를 갔었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으로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일단 철도 대장, 그 다음에 일신석재, 뭐 성신양의 돌덩이들 후발주, 그 다음에 이제 식상한 좀 경업주들, 소위 얘기해서 개성공단 관련주들, 뭐 금강산 관광 관련주들 조금은 식상하지만은 그렇게 식상한 종목도 수급의 불씨가 당겨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되는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관되는 종목이에요. 뭐 에코마이스터, 대오 AL, 데아TI, 뭐 현대로템, 이제 철도 관련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신석재, 성신양회, 그러니까 뭐 건설 쪽이라든지 뭘 짓는다든지 SOC 투자가 단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석재라든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건설 쪽과 관련돼서 또 이에 따라서 뭐 문배철강, 하이스틸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철강 쪽도 무시는 또 못하겠죠.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있겠고요. 상당히 지금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뭐 정부 쪽에 뭐 지원금이 뭐 절실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좀 암울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그룹주들, 현대그룹주,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각국의 어떤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뭐 미국, 그 다음에 유엔 대북 제재를 어쨌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대북 이슈를 뭐 면제해달라라고 말을 꺼내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죠. 그쵸? 예. 뭐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지 않죠. 뭐 외교로서만 어렵게 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순히 놓고 봐도 옆집에 지금 불이 나 있는데 거기 가갖고 뭐 좀 해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도 있거니와 게다가 지금에 있는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어떤 그 이슈나 테마들 확인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분석 정도로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에코마이스터는 뭐 상한가 분석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00원대부터 3,500원대 뭐 이쯤 가게 되면 탄력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 AL 같은 경우는 앞쪽에 한번 여기가 주포가 좀 빠져나갔었던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뭐 재매집에 대한 흔적들보다는 여기서부터 생교로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3,000원대 초반 정도, 3,100원, 3,200원대. 그러니까 역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다. 대신에 뚫었었던 데아TI를 저는 오히려 대장으로 삼고 싶은데요. 데아TI는 상단부에 있는 매물대 뭐 7,000원대에서부터 6,900원대까지는 이번 파동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데아TI 같은 경우는 외봉합 패턴이 많습니다. 외봉합 패턴이 뭐냐? 한번 쭉 올라갔다가 그냥 쭉 내려오는 패턴.
한번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오는 패턴. 그러니까 후파동 구간대를 노리지 말고 이번 파동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려볼게요. 자,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도 오히려 수급 상태는 역배를 뚫고 올라왔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한번 내밀고 실질적으로 당장 현실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금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종목 사이즈가 작은 종목은 아니죠. 이 종목은 좀 큰 종목이니까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게 되면 오늘 연기금 쪽에서 투자증권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갔네요. 오히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이긴 한데 하루 정도가량의 수급만 놓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로템은 사실은 여기 급락이 나왔었던 29,000원대까지는 장기적으로 가져야지 맞는 겁니다. 월봉 차트에서는 이제 막 돌파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한번 지지라인 구간대를 확인을 해주던지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쌓아 올리던지. 무지막지하게 쌓아 올리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는 자리에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금 어떤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의 많은 업종 섹터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8,000원, 700원대에서부터 16,000원대까지 왔으니까 두 배가 조금 안 온 거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철강 업종, 조선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이 업종 섹터를 살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막연한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으로서 수익을 보는 게 더 낫다고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현대로템은 지금 일단 매물에 대한 저항 라인 구간대에 임박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탄력을 이용해서 빠져나오고 눌려줘서 내려왔을 때 다시금 여유있게 편입을 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겠다. 뭐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명전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대복주들 대부분이 이격,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역별 상태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런 구간대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올라갔다가 일단 내려옵니다. 그리고 올라는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연속성, 실매출액에 대한 발생 여부 안 되죠. 그리고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이슈화가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종목은 역별 상태에서 바로 쏘는 종목은 없어요. 절대로. 이 상태로서 그냥 계속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신석재 우리 돌덩이 일단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돌이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돌이 많을까요? 그렇게만 단순하게만 놓고 본다고 하면 물론 공장이 뭐 많거나 뭐 시설이 현대화됐다거나 그건 두 번째 치고 사실 이 물류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겁잖아요. 그리고 운반하다가 뭐 기름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시멘트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무거울수록 이 하역, 그 다음에 뭐 저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삼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북주인 것은 부분적으로는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부정한다라기보다는 과연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내일자 매물 저항대가 한번 있습니다. 자, 이 자리 3,000원대까지는 일단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요거 돌파하게 되면 3,700원대까지 금방 가요. 근데 지금 당장에 쏘아 올리기에는 이격 상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왔을 때 사면 또 돼요. 지금 당장에 뭐 통일 추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신량에도 이게 코스피 거래소 종목이죠. 거래소 종목에서도 이제 수영주 축에 들어가는 종목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좀 고점 징후가 있어서 이격, 이평선들 간의 간격을 좀 좁혀주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공략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처럼 역별 상태로서 빼꼼히 고개 내려버리면 그냥 그대로 내려 꽂는다는 거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고점대로 뚫어내주는 수급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수급도 다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한창 요거 좀 탄력 떨어지죠. 요거는 위에 상단부 저항 라인 때 도달해 있는 상태인데 매물 저항 때는 3,200원대쯤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창에는 원래는 다른 이슈로서 좀 붙었었던 종목이죠.
근데 다른 이슈를 붙이기에는 여건이 안 맞아서 이번에 이런 좋은 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제대로 맛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창에는 수급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격이 좀 벌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요 자리를 좀 메꾸러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자리는 남아 있거든요. 한창에는 좀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제 아난티, 이제 뭐 금강산 관광 개발 관련돼서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종목들을 또 안 볼 수는 없겠고요. 안 볼 수는 없겠고, 우선적으로 위에 상단부에 있는 뭐 요 자리, 요 자리까지도 한번 봐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 그룹주들 중에서 현대 상선이 이제 HMM으로 바뀌었죠. 그쵸? HMM. 근데 HMM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동량 감소에 따라서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수급적인 상태에서는 올라오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온 건 아니고요. 올라왔다라고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고 4,000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 돌파를 해낼 때 매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고가 돌파를 하는 전략은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수급이 쏠릴 때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제 고가 뚫고 올라갈 때 이럴 때 올라타게 되면 등락 나오더라도 그래도 단타 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제 막연하게 너무 이 첫 번째 이 급등세 요런 자리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눌리는 자리 구간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루함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이화전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220원대까지 상승 가능. 동양철관, 뚫고 올라왔네요. 동양철관이 이전에 제가 그래도 좀 재미를 과거에 한 2006년도, 2007년도였던가요? 그때 당시에 좀 재미를 봤었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음, 예, 2007년도네요. 요때 이제 제가 좀 재미를 개인적으로 좀 봤던 종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월봉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월봉에서 자료를 보면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야 대북 이슈 메시지를 내보내든지 하죠. 자꾸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쏴대고 하면은 어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발적인 이슈나 기대감들 나온다를 하게 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1300원대, 매물라인 구간대 1300원대인데 지금 1100원대를 뚫어내 줘야 1300원대까지 여기 양봉 채우러 갈 겁니다. 근데 그 이상까지는 좀 쉬었다가 줘야 돼요. 근데 쉬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요 점들 좀 유의하셔갖고 챙길 수 있는 거 자기 본인 능력만큼만 짧게만 대응합니다. 자, 좋은 사람들, 다소 갭이 지저분하죠. 갭이 많은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조막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분위기 따라서 휩쓸려 들어가게 되면 물리기가 쉽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쌀 때 사서 비쌀 때 좀만 움직여줘도 팔아제껴 버리는 그런 타입이 날 겁니다. 이게 매물대가 누적이 된다는 게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기회 졌을 때 그냥 약간 수익 구간대라도 놓고 팔아버리고 빨리빨리 나와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원 지금 매물대 딱 안착돼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인 돌파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물대가 지금 1950원 2000원대 보입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는 탄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 이슈화가 됐던 상태에서 이미 바닥 구간대 대비해서 2배가량이 다가서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어요. 또 이제 재반등 자리 노리기보다는 장중 등락을 좀 이용을 해서 당일 이내에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더불어서 농협주들, 조비, 경농 이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후발주들은 이 후발주들은 뭐예요? 어디까지나 대장주가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죠. 철도주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뒤따라가는 게 농업,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자재, 소재, 철강 쪽, 뭐 이런 쪽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기대감에 따라서 막연하게 올라가기에는 주가가 싸다라는 매력 따라서 올라간 것 뿐이니까 여기서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한 템포 쉬어서 매물 소화를 해준 다음에 가는 게 낫다. 따라서 이번 반등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성 관점으로서 전부 다 한번 보시고요.
차후의 일정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종목별로 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별도로 한번 더 챙겨 드렸습니다. 뭐 여기 한창 같은 거,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 점들 잘 감안을 하시고 우선적으로 이번 주 내에서는 잔파동 나올 때 수익 매도를 해서 좀 빠져나온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테마 대북 관련주들 오랜만에 좀 조명을 했는데 역시나 약간은 저는 조금 반신반의합니다. 시장에 아무리 갈 만한 테마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순환매에 대한 어떤 측면으로서 이제 그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 그 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뭐 주가 상승은 부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매물대가 두텁고 너무 성급하게 올라와서 한 템포 내려와서 쉬었다가 다시금 가야 더 멀리 갈 수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거나 막연하게 홀딩한다거나 또 쫓아간다라고 하는 전략들보다는 침착하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들 거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한가 튜브 테마 분석실 오늘은 대북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상한 라이더 어플도 잘 좀 가입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좋은 종목 정보들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